정세훈 시인의 산문집 파지의 시를 쓰다를 보면 정세훈 시인의 꿈이 보이는 것 같다. 맨 마지막 실패한 노동의 귀향을 보면 정세훈 시인이 꿈꾸는 길이 설계되어 있다. 정세훈 시인은 고향인 홍성에 홍성 정세훈 문학관을 계획했던 것 같다. 혹은 홍성 천성마을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 아마도 오랜 친구인 이회수 선생님의 감성마을에서 좋은 영감을 얻었던 듯 싶다. 정세훈 시인의 천성이란 시를 그대로 문학관까지 지을 계획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마도 노동문학관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분의 실천력에 참으로 박수를 보낸다. 정세훈 시인의 말처럼 하늘은 작은 구름, 큰 구름 다 껴안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담고 싶다. 나는 오늘 이어도 베이스 캠프에서 잠을 자고 은행나무를 하나 심고 산책을 나간다. 오늘 심은 이 작은 은행나무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되고 5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도록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본격적으로 수선화가 피어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월라봉도 잘 보이고 삼방산도 보인다. 간판에는 이렇게 자연농업연구소라고 쓰여 있고, 또한 존경하는 박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달문문이란 이름도 새겨 놓았다. 이렇게 감귤도 익어가고 있다. 정세훈 시인의 추진력에 비하면 나의 꿈은 너무 길고 실천력이 부족한 것 같다. 아직도 감이 이렇게 남아있다. 이 감나무는 제주 땡감나무인데 가로수 가롯 물들이는데 주로 사용되는 감이다. 그런데 가롯 염색으로만 쓰이지 않고 새도 잘 먹고 나도 잘 먹는다. 이 감도 어느 새가 절반을 먹었다. 이 앵두나무는 배성현 나무다. 올 봄에 배동현이 휴가 나왔을 때 배동현이 나무와 함께 심은 나무다. 이 나무는 하귤나무인데 배동현이 나무다. 하귤나무는 농약을 하지 않아도 잘 자라기 때문에, 또한 열매가 한번 열리면 거의 1년 동안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정원수로 참 좋은 나무다. 이렇게
배동현나무와 배성현나무는 형제답게 나란히 심어 놓았다. 나는 날마다 두 나무를 보면서 동현이와 성현이의 건강과 안녕과 성공을 기원할 것이다. 이 소나무와 이 심어져 있는 돌학은 원래 돼지들 먹이 밥통이었다. 다육이는 대부분 실내에서 키우는데 여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야외에서도 잘 자란다. 올 겨울도 이 다육이들은 잘 버티고 내년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들국화 사이로 이렇게 수선화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작은 나무들은 젖꼭지라는 나무인데 방풍림으로 좋은 나무라서 이렇게 심어 놓았다. 아마 3년쯤 지나면 키가 나만큼 자랄 것이다. 이렇게 입구에 바위에 심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것 같다. 얘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곧 꽃대까지 올릴 것만 같다. 이렇게 돌길을 만들고 있다. 여기는 풀이 너무 잘 자라서 그냥 놔두면 금방 길을 지워버린다. 이렇게 할 일이 많지만 나는 일을 재미삼아 하기 때문에 아껴가며 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자. 이렇게 이어도 공화국 베이스 캠프는 큰 길가에 있다. 너무 큰 길가에 있어서 단점도 많지만 나는 전망이 좋아서 여기를 선택했다. 이어도 공화국 베이스 캠프 바로 앞에 월라봉 입구다. 배추와 무와 양파가 잘 자라고 있다. 여기는 퍼물이 있는 곳이다. 제주도는 물 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여기 화순에는 물이 많이 나온다. 이 퍼물도 1년 12달 끊이지 않고 나온다. 퍼물은 뻘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뻘물이 퍼물로 바뀐 것이다. 여기도 작은 물고기들이 자란다. 저 뒤로 발전소가 보인다. 이 주위는 모두 퍼물론이었는데 요즘에는 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퍼물론을 땅값을 올리기 위해 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
연못을 만들어 연꽃을 키우고 있다. 불의 옥점이 많고 연꽃들이 고개를 숙이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돈을 쫓아가기 바쁘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작물을 골라 주로 이렇게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여기도 다 논이었는데 요즘에는 밭농사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월라봉은 멀리서 보면 엎어놓은 표주박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월라봉이다. 여기는 올레코스 9코스다. 여기서 스탬프도 찍을 수 있다. 이 다리 이름이 개끄리 민교인 이유는 바로 저 개끄리 민소 때문이다. 이 소를 개끄리 민소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저 산 밑에 있는 저 꿀 때문이다. 저 꿀은 개를 끌고 들어간 모습이라고 해서 개끄리 민소라고 한다. 아마도 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길에 의해서 약한 부분이 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다리 아래로 다리를 건너지 않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황계천이 나오고 바다가 나온다. 이 길도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 생겨난 곳이다. 오늘은 이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왼쪽으로 갈 것이다. 왼쪽에는 내가 좋아하는 김광종 비석이 있고 내가 즐겨 찾는 산책길이 있다. 9코스 중간 스탬프를 변경했다고 한다.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군산오름 정상부로 바꾼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9코스 마지막 부분이다. 9코스와 10코스가 갈리는 곳이기 때문에 중간 스탬프는 군산오름에서 찍는 게 맞을 것 같다. 제주도에는 평소에 물이 있는 하천이 많지 않은데 내가 사는 곳은 주로 물이 많다. 제주 시내 월대천변도 그렇고 여기 안덕계곡 아래쪽이 창고천도 그렇다. 아마도 내가 어린 시절 물이 많은 삼기천 바로 곁에서 살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 산책길 입구에는 불가능을 넘어선 사람 김광종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산책길 입구 양쪽에는 김광종 영세 불망비가 있다. 이 불망비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 불망비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옛날에는 문화답사팀이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산책길이 뚫린 다음에 오히려 많이 오지 않는 것 같다.
김광종이라는 사람은 옛날 여기에 왔다가 화순에 물길이 있는 걸 보고 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고생해서 물길을 만들었다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다가 거의 다 완공될 무렵에야 마을 사람들도 같이 도와서 이 수로를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서 있는 바위를 도채비 빌레라고 하는데, 도깨비가 길을 만들어줬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도채비 빌레라고 한다. 도채비는 제주도 말로 도깨비를 말하고 빌레는 바위를 말한다. 내가 왔을 때는 이 길이 없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수로가 있는데 밑에 논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 수로가 막히면 수로를 뚫려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논을 다 밭으로 바꿔서 이 수로를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왔을 때 초기만 해도 이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곤 했다. 이 벽을 따르다 보면 육각 기둥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이걸 다 김광종 씨가 정으로 다 깬 흔적이다. 저 바위를 뚫고 길을 냈을 때, 저 물길을 냈을 때 아마도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여기를 도채비 빌레라고 하는데, 옛날 도깨비들이 나와서 춤을 췄다는 전설 때문이다. 김광종 씨가 수로를 낼 때 저 도채비 빌레 부분 바위산을 뚫을 때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맞은편에도 바위들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길이 울창하다. 사람들은 이곳에 많이 오지 않지만 나는 물소리가 좋아서 밤에도 자주 온다. 동백꽃도 보인다. 여기는 물길 때문에 다시 높여서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저 앞에 전망대도 보인다. 여기에 이렇게 작은 볼을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었다. 많은 돌을 들여서 만든 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다. 나는 여기에 자주 오는데 저기 보이는 바위가 인상 깊다. 꼭 소 머리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소가 물을 먹기 위해서 물에 입을 담그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김광종 씨의 불굴의 의지를 배우고 싶다.